자,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남북 경협주, 특히 이제 건설주, SOC, 인프라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왜 오늘장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 왜 이 업종만 혼자서 독주를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남북 경협주가 오늘장에는 굉장히 메인이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된 화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남북 경협주가 좋을 거라는 전망들은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힌트를 드렸죠? 바로 신년사를 보고서.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정부의 그 정책들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1순위는 무엇이냐? 정책 1순위는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1순위예요. 뭐 북한이랑의 경제 협력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게 일단 전쟁의 위협 자체를 사라지는 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가 일단은 첫 번째였었고 올해 제가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다음 날에 신년회를 보면서 주요 키워드들을 요약을 좀 해봤는데 올해는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포인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라는 부분들은 역시 1순위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좀 시세가 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나왔던 호재 때문에 어젯밤에 무슨 뉴스 나왔어요? 갑자기 속보가 뜨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하고 이제 공개 방송 하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떠서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으로 비밀리에 간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속보가 이제 진행되면서 북한 이제 고위급들이 탑승한 열차가 그 국경을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공식적인 보도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아침부터 급등을 하게 된 것들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 오늘이 8일이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걸 한번 잡아드린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대박스쿨 방송에서 대통령의 신년사 분석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여러 나라들의 그 신년사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드리면서 북한의 리용호가 중국을 방문했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조만간에 북중 정상회담 나올 수도 있다. 그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근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 정상들이 만남을 가지기 전에 그냥 만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는 실제 실무진 측에서 먼저 접촉을 한 다음에 모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플랜을 다 짜놓고 그리고 이제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임의로 그냥 내가 대통령인데 옆나라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물론 갈 수는 있죠. 그죠? 뭐 전용기 타고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좀 준비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 테러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동선이라는 것들이 비밀리에 전략들이 이렇게 짜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실무진 접촉에서 오늘의 그런 동선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또 북한 김정은의 방안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답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같은 식의 그런 방문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 언제 어디로 옵니다라고 하면은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테러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리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이나 혹은 뭐 북한과의 그런 교류, 김정은의 답방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이거는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만남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실무진의 접촉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실무진 접촉이 만났을 때부터 관련주를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올라갔느냐? 그래서 김정은이 서프라이즈하게 갔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재료가 됐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시진핑 신년사를 분석을 이렇게 키워드를 좀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제 건국 70주년인데 이 70주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중국만 설립된 게 아니라 옆 나라들 같은 이제 공산국가였죠. 그 당시에는 북한과 러시아까지 통틀어 가지고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북중 교류가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무언가 더 북한이랑 교류를 하고 압력을 넣거나 혹은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냥 뭐 특별한 것들이 없어도 그냥 만나는 것들이 교류 70주년이니까 우리 그냥 많이 만나겠다. 어떤 세간의 이목을 크게 받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의 뭐 경제 개방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발빠르게 중국이 이 명분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 김정은 시진핑의 그 북중 정상 만찬을 하면서 뭐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지만 생일상을 차려주는 이런 이제 일들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은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영향력을 많이 지금 이렇게 개진하는 것들은 북한 역시도 경제 개방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가 오늘 올라갔던 부분들, 이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뉴스가 또 있었죠. 오늘은 완전히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라고 판을 다 깔아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장중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CNN에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뭐 김정은의 워싱턴을 부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건 뭐 그냥 사라진 것 같고요. 제3국 지금 보니까 방콕, 뭐 하노이 혹은 하와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동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동남아 쪽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 어디가 됐던 간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거는 곧 회담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들이 왜 만나요? 만나가지고 싸우려고 만나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상회담 보시면서 멱살 잡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 회담 자체가 결렬돼 버려요. 아예 만나지 않아요. 바쁘신 분들인데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잘 풀려간다는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또 어떤 재료가 있냐면 바로 아난티의 주가를 바닥에서 2배 이상 끌어올렸던 바로 짐 로저스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짐 로저스가 어떤 발언을 했죠? 보니까 북한의 경제 개방 시에 철강이랑 인프라 관련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 6개월 전만 보더라도요, 이 짐 로저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미 한국도 한번 방한을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갔고요. 여러 강연들을 하고 간 사람인데 당시 그때는 다 웃었어요. 야,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그렇다고 김정은이 바뀔 것 같아?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아난티를 보고 아난티의 사회이사가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갑자기 짐 로저스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뭐 요즘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저 발언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장에 이제 임팩트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경제 개방 시에는 철강과 인프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나 막 철강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들. 두 번째로 일본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 시에 북한의 경제 개방이 즉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뭐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죠.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고 하는 거니까. 저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트렌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에 시리아에서 병력을 축소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주한 미군이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1000명 이상급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없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국의 기지가 일본에 있죠. 그죠? 일본. 그리고 주요 핵심 장비들도 다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에 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동 지역 전쟁 나는 데 있죠. 뭐 이라크 이런 데 분쟁 지역들 가 있고, 또 뭐 독일 같은 데도 좀 가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몇몇 국가만 이렇게 규모가 좀 크게 있고, 전체 한 뭐 10개 정도 국가에 이제 파병이 돼 있지만은 큰 곳에는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추세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 관련돼서나 뭐 철수나 축소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쪽에 가장 큰 장비와 규모의 그런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그렇게 막 대규모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뭐 방위를 하는 데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러한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들이 다 죽어버리고 저쪽만 다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제 장중에 제가 딱 두 종목을 봤거든요. 어제 뭐 좀 관심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신석재하고 아난티가 이상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신석재하고 아난티. 그래서 어제 이제 도저히 북한 재료가 없는데 왜 이 종목들이 되게 좋아 보일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하는 거 확인을 했는데, 보면서 이제 오늘장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저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들이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장에 사실 제일 메인 이벤트는 사실은 저게 아니라 원래라고 한다면은 CES 아니면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그런 예정된 이벤트였어요. 근데 예정된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소형주들은 올라갔어요. 하지만 대형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오늘 호재가 나오자마자 그날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CES는 개막도 안 했는데 개막 전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일단 시장은 많이 좀 안 좋았고 호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날이었다. 근데 경협주는 강세를 보인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그런 것들 다 제껴버리고 그냥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관련주들 계속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잘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어제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끼고 어제 사서 오늘 판 사람들이 정말 상위 투자자들입니다. 그분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신 분들이에요. 계실 거예요,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진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정말 상위 1%입니다. 근데 오늘 급등하는 걸 보고 샀다. 만약에 오늘 고점에서 들어갔다. 아난티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들어가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일일이 종목을 뭐 이거는 좋고 나쁘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팔아야 돼요.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죠? 정리 한번 하고 조정 시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매도 구간이나 저는 앞으로 눌림목 발생 시에는 신규 진입을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갔던 이유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저게 당장 오늘 1월 8일 날에 다 소진되는 그런 재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에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잠깐 까먹었다가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재료니까 앞으로 조정 시에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재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앞으로 이 남북 경협주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자, 이런 재료들이 저는 기대되고 있어요.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냐?
일단 오늘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방콕이 되느냐 하와이가 되느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저는 스타트를 했다고 시작해요. 일단 초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이제 디데이가 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 날짜까지는 굉장히 기대감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갈 때 사면은 그냥 물리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으면 차트를 보고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근데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요. 있으면 언제 사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락할 때, 조정받을 때 음봉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미래의 재료가 있으니까 차트가 좀 무너지고 뭐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미래의 일정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 먼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하락했을 때 바닥을 만든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냥 뭐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주이기도 해요. SOC 사업 관련주, 인프라 사업 관련주, 철강 관련주, 건설 관련주는 2차 북미 정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올해 정부 예산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예산이 뭐예요? SOC 예산입니다. 마지막 수정을 거쳐가지고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SOC 예산을 상반기에 쏟아 부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를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주, 대외적인 재료 너무 좋죠? 다만 오늘은 파는 날이었고 앞으로 조정을 받은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일단 상승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지만 나중에 조정받거나 밀릴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시장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